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만나 폭행해 기절시킨 후 집단 성폭행했고 그 모습을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협박과 성폭행은 1년 동안이나 반복되었고 지목된 가해자 수만 44명에 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 여학생과 가족들이 가해 학생의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뒷일이 걱정 안 되냐, 가해자 부모 중 한 명은 딸을 잘 키웠어야 한다, 먼저 꼬리를 쳤다, 억울하다며 2차 가해성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의 공분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형사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된 겁니다.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는데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가해자들의 신상과 현재 근황을 폭로하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방송인 백종원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지난 2022년에 게시된 영상인데 최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남성이 여중생 성폭행 주동자로 지목된 겁니다. 해당 남성을 찾아내 이런 근황을 폭로한 한 유튜버는 이 남성의 SNS 계정도 추적했는데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고 적은 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의 근황도 공개됐습니다. 이름을 바꾼 뒤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엔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해당 남성이 근무하는 걸로 알려진 외제차 전시장 포털 사이트 리뷰에는 별점 테러가 잇따르고 결국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령 경찰서 홈페이지에도 항의글로 뒤덮여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령 경찰서 소속으로 알려진 여성 경찰관 A씨가 과거 가해 남성들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민준파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입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 최장기형이 20년이었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엄벌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두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혀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입니다.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강제 소환된 겁니다. 민준파 보이스피싱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서민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총책인 37살 최모 씨는 민준파를 만든 뒤 66명의 조직원을 모아 전화 3당책과 인출책, 한전책 등으로 나눠 움직였습니다. 특히 전화 3당책 이른바 콜센터는 0팀과 올드팀 등 10개 팀으로 나눠 실적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만 560명, 총 피해 금액은 108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20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고 부총책인 31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27년과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이 징역 20년이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들 외에도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7명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추적 중입니다. 이제 빌린 돈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대출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불법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이 SNS를 통해 대출해주고 수백에서 수천 %의 말도 안 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나 나체 사진을 제공받고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될 경우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악랄한 불법 채권 추심과 성착취 추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 및 수집해서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하는 경우 대부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게 하고 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법적으로 갚지 않게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이 민생 현장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경우 불법 사금융 처단과 불법 이익을 박탈함과
처분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넘버3 영화 속 조지폭력배에서 이름을 따온 불사파라는 조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몸에는 온통 문신을 하고 흉기를 차고 다니면서 윗옷을 벗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유명한 불사파는 최근 경악스러운 청부 협박 사건을 벌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부 협박으로 서울 강남의 어느 갤러리에서 대표를 향해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사 대표인 유모 씨와 함께 여러 명이 몰려가서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유 씨는 갤러리에 28억 원을 투자한 뒤에 수익금으로 무려 87억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갤러리 대표는 황당한 요구를 수긍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조폭까지 동원해서 갤러리 대표를 협박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하에 감금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했으며 무려 700여 통이나 전화를 걸면서 협박을 이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협박에 가담했던 불사파 이른바 MG 조폭들은 동원될 때마다 300만 원씩 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를 협박해서 2억 4천만 원을 뜯어내 외제차를 타고 월세 1,300만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자신들의 SNS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MG 조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SNS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불법적인 일에도 서슴없이 가담하며 SNS상으로 조직의 규모를 키워가기도 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추가 여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조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